수십억 년 전 폭발하는 항성 곁을 지나던 지구에 녹은 금이 뿌려졌다고 한다. 잉카에서는 금을 태양의 땀이라고 부르며 여러 전설을 만들어냈다. 이집트에선 금을 신의 숨결로 여겨 파라오를 금관에 넣었다. I kind of think that gold has an allure that is rooted somehow in our collective unconscious. 인도의 암리차르 황금 사원은 종교 대부분이 금을 얼마나 추앙하는지 잘 보여주는 성소다. 금만큼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물질은 찾아보기 힘들다. If you ever look at gold, it's an extremely beautiful. I mean, I'd rather have a gold coin than a mass of paper dollars. The gold coin is going to survive forever, and the paper dollars are going to be destroyed. 로마인은 금을 전쟁의 원동력이라고 불렀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은 파리를 금으로 뒤덮었고, 나치는 제3제국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유럽의 금을 긁어모았다. Gold was the ultimate guarantee of national survival. 금은 오늘날 금융거래 시장에서도 빛을 발한다. Gold is the largest commodity market on the planet Earth. They make billions of dollars in a single day by manipulating the market. 동양의 중국에서 서양의 미국까지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어렵다. 금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금은 전부 포트녹스에 있을까?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금일까? I think you have to assume that all the gold's not there. 실제 금은 등장하지 않는데 전자거래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거래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The term Ponzi scheme comes up. The customer or client thinks he or she has something, but doesn't. 지금까지 발견된 금을 다 합쳐도 한 변이 약 21m인 정육면체에 불과하다. 전부 녹여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 3개를 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시나이 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떠받들며 추앙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현대에는 지폐보다 금을 선호하는 사람들 탓에 서양의 은행가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인도나 중국, 러시아는 톤 단위로 금을 사들이지만 서양 국가들은 주로 박물관에 보존한다. 월가에 있는 미국 금융박물관에는 이 귀금속을 기념하기 위한 순금 모노폴리 세트가 있다. 박물관장 리처드 실러는 금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The golden rule is really those who have the gold rule.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금융 중심지에서는 눈 깜짝할 새 수십억 달러의 귀금속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로 암호로 거래하므로 손목 한번 까딱하는 것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기도 하고 반대로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한다. 앤드류 맥과이어는 수십 년 경력의 귀금속 거래상이다. I've specialized in gold and silver trading for the last 30. In fact, I view gold and silver as my children. I know everything about the gold and silver market. I know why they move, and I know who's behind it. 금과 은의 거래는 주로 허가를 받은 대형 국제 금괴 은행들에서 이루어진다. 맥과이어는 금은 가격을 조작하려고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한 사실을 자랑스레 떠벌리는 거래상들도 있다고 주장한다. 맥과이어를 내부 고발자로 만든 건 한 병의 샴페인이었다. When I see somebody celebrating with a £1,000 bottle of champagne because they're high-fiving each other because they took the price of silver down, on the other side of that are real people with real lives. What set me off was the realization that when you manipulate a commodity, such as silver or gold or corn or oil or whatever it might be, it has a real-world impact. 맥과이어는 시장 조작이 투자자뿐 아니라 볼리비아 같은 나라의 채광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2008년 당시 1온스에 21달러였던 은 가격이 9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사건은 시장 조작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다. Entire communities lost their jobs, and in some instances there were suicides. And that really, really got to me. And I thought, you know, something has to be done here. 시장 조작은 금광 산업에 극심한 타격을 입힌다. 귀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은 수천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온스의 금을 생산하는데 38시간의 노동과 물 5,300리터 그리고 청산가리 수리터가 필요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약 40만 명이 금광 일을 하는데 그중 90%가 흑인이다. 이들은 50도가 넘는 지하 2km에서 금을 채굴한다. 금의 역사는 힘들게 금을 채굴하는 이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금은 전쟁과 대량 학살의 자금이 되기도 했다. 역사학자 덩컨 맥도월의 설명을 들어보자. Countries with gold were countries that wouldn't be pushed around, that could fight wars, that could build up their economies. So this notion of gold as being the kind of foundation plate of national sovereignty was fundamental to the way the Western world saw itself. 2차 세계대전의 원동력도 금이었다. 1938년 말 히틀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는 그를 영웅으로 지켜세우며 환영했지만 히틀러는 커다란 약점을 숨기고 있었다. 당시 독일 중앙은행의 은행장이었던 할마르 샤흐트는 히틀러에게 암울한 소식을 전했다. 금이 바닥나 독일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히틀러는 샤흐트를 해고했다. 히틀러는 곧 영토뿐 아니라 금까지 노린 전쟁을 일으켰다. (1939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손에 넣었고 나치는 두 나라의 금을 몰수했다. 그 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폴란드는 반격에 나섰다. 폴란드군과 레지스탕스는 금을 외국으로 빼낼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래 버티라는 지령을 받았다. 75톤, 지금 시세로 수십억 달러어치의 금이 루마니아와 터키, 레바논 등 남동쪽 국가를 거쳐 프랑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1940년 6월 독일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점령했다. 그리고 1940년 6월 14일 파리는 저항 한번 못한 채 독일에 항복했다. 나치는 이곳 프랑스 중앙은행에 도착해 프랑스가 가진 30억 달러어치의 금을 전부 내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부딪혔다. Évidemment, ils ont exigé de visiter la salle souterraine et donc ils ont pu constater qu'elle était vide. Et évidemment, ils sont furieux. 프랑스 중앙은행은 오랫동안 이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세력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51곳의 은닉처에 금을 숨기기 시작했다. 전부 한국까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였다. 프랑스는 금을 외국으로 빼낼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크고 작은 도시에서 밤을 틈타 해안을 따라 항구로 금을 보내는 비밀 작전이 펼쳐졌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독일군이 있는 상황이었다. 역사학자 트리스탄 가스통 브루통은 다들 공포심을 숨기고자 노력했다고 말한다. Là, il y a eu un mouvement de panique et donc il a fallu prendre tout ce qu'il y avait. Donc, bateaux de guerre, bateaux de transport, certains, à la fin même, depuis Bayonne notamment, on a utilisé des chalutiers, des bateaux de pêche, tout ce qui était disponible pour évacuer le maximum d'or. Ça a été quand même un chef-d'œuvre d'improvisation réussi. 오늘날 이 항구에 드나드는 배는 요트와 유람선, 연락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긴박했던 1940년 여름엔 전함과 항공모함을 비롯해 프랑스의 모든 해군이 금을 지키려고 이곳에 몰려들었다. 엄청난 재화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쪽으로 이동했다.
스페인 보물선을 전부 모은 것보다 많은 약 235만 킬로그램의 금을 대이동한 것이다. 프랑스와 폴란드의 금은 그렇게 캐나다와 미국의 안전한 은닉처로 향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금과 은을 옮기던 배들 중 몇 척이나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듯 과거 전쟁으로 침몰한 배들은 오디세이 마린 같은 회사인 매력적인 탐사 대상이다. 금을 이야기할 때 보물찾기를 빼놓을 순 없다. 나스닥에 상장됐을 정도로 이들의 보물찾기 방식은 현대적이다. 오디세이사의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다. 사장 마크 고든은 난파선은 수없이 많다고 말한다.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there's 3 million shipwrecks on the ocean floor. The only way to transport wealth until the mid-20th century was on ships. So there are billions of dollars of gold and silver littering the sea floor. 타이타닉호를 찾아낸 해양 탐사대 대원이었던 톰 데트와일러는 이제 그 기술로 5km 깊이의 심해에서 금을 찾는다. The sinking of one of these ships could cause large companies literally to go out of business, countries to take a different course in their history, and literally change the world. 인류에게 금과 은은 항상 매력적인 존재였다. 문명 초기부터 인류는 이 귀한 금속을 얻으려고 온갖 위험을 감수했다. 톰 데트와일러의 설명을 들어보자. It was always something special, and one of the reasons is its permanence. It can lay in the bottom of the ocean for hundreds of years and come up and it's still shiny, it's still got all the detail in it, it's perfectly preserved. 2007년 오디세이사는 포르투갈 해안에 대양저 지도를 제작하던 중 행운을 만났다.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금화와 은하를 발견한 것이다. 오디세이사는 주변에서 난파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물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What we found really wasn't a shipwreck anymore. It was just the remnants of the cargo that had been aboard that ship. Lots of coins, because we found about 600,000 of them, and we know there's still many more down there. We suddenly realized this was a very large vessel that had something very catastrophic happen to it. 그들은 발견한 금은화를 플로리다로 옮겼다. 그 가치는 무려 5억 달러였다. 오디세이사는 이것을 미국 법원에 등록하고 주인을 가리기로 했다. 그러자 스페인 정부가 나서서 이 보물이 스페인 선박 메르세데스 성모호에 실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4년에 영국이 이 배를 침몰시키면서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스페인은 200년 전에 약탈당했던 금을 되찾으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한편 페루는 이 보물이 스페인이 잉카 제국에서 약탈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잉카인이 스페인 군대와의 전투에서 사망했거나 페루의 금광에서 혹사당하다 죽은 걸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므로 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미국 정부도 은밀하게 개입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정치 자금을 대는 대부호 가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에서 잃어버린 그림을 찾는 걸 돕고자 미국 정부가 거래를 제안했다고 한다. If Spain would be kind enough to give this painting back to this family in the United States, that our State Department would help Spain recover the coins that Odyssey had recovered. 오디세이사는 금은화를 찾아내는데 240만 달러,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보물을 스페인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금을 둘러싼 음모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된다는 게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200년 전 스페인이 약탈했던 금은 결국 스페인에 돌아갔다. 오늘날 금을 찾는 작업은 비용 부담이 크다. 발견한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더욱 그렇다.
오디세이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또 다른 난파선을 찾아냈다. 아일랜드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보물선은 사장 마크 고든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The shipwreck has to be worth at least $50 million for us to go ahead and invest in the project because it's very expensive. 수익금을 영국과 나눠 가지기로 타협한 오디세이사는 상선 게어소파우에서 수톤의 귀금속을 인양했다. 1941년 2월 17일 당시 게어소파우는 전쟁 중이던 영국의 심각한 동전 부족을 해결하려고 은괴를 옮기던 중이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은 호송선이 함께했다. 그런데 연료가 부족해진 게어소파우는 속도를 늦추면서 호송선에서 멀어지게 됐다. 선원들은 480km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 골웨이만에 무사히 닿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독일 순찰기가 게어소파우를 발견하고는 잠수함 유보트의 위치를 알렸다. 유보트는 게어소파우를 찾아냈고 어뢰 한 발을 발사했다. 결국 게어소파우의 우현에 구멍이 나고 말았다. 게어소파우는 20분 만에 침몰했고 선장 혼자만 살아남았다. There were a lot of valuable cargoes moving during wartime. Ships carrying gold and silver because they had to pay for munitions, pay for supplies, pay the troops.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비밀에 붙여왔다. 1940년 당시 영국은 고립 상태였다. 프랑스는 나치의 손에 들어갔고 미국은 확고부동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나치의 침략이 시간 문제였던 위기 상황에서 처칠이 비밀 명령을 내렸다. 히틀러에게 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부 북대서양 넘어 캐나다의 은닉처로 보낸 것이다. 역사학자 덩컨 맥도웰의 설명을 들어보자. Britain wants gold not only in its own pocket in England, but it wants it stored offshore in case, worst case scenario, Hitler comes across the channel. Churchill and the government has to leave and they have to run a government in exile. They want money to do that. 런던 부두에는 군함 벨파스토가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이 배의 자매선인 순양함 에메랄드호가 영국의 운명을 실어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1940년 초여름 에메랄드호가 첫 금괴를 실었다. 작은 상자 2229개에 나눠 담은 금은 현재 시세로 무려 99억 달러에 달했다. The British realized it might look like their government was panicking, was preparing for the absolute worst outcome. So the British keep it very hush-hush. 이 작전의 암호명은 간단했다. 물고기 작전이었다. 1940년 6월 23일 에메랄드호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를 향해 출발했다. 당시 영국의 연안 해역은 매우 위험했다. 따라서 에메랄드호는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출항했다. 북대서양의 혹독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전복될 뻔하기도 했다. (1940년 7월 1일) 비밀 화물을 싣고 홀로 떠났던 에메랄드호가 헬리팩스에 무사히 도착했다. 물고기라고 쓰인 작은 상자에 담긴 금은 군의 경호를 받으며 몬트리올과 오타와로 향하는 비밀 열차에 실렸다. 오타와에서는 캐나다 은행 금고에, 몬트리올에서는 당시 영국 연방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선라이프 빌딩의 금고에 금을 보관했다. 비슷한 작전이 여러 번 수행됐지만 전쟁 기간 내내 이 비밀은 새어나가지 않았다. 1940년 가을, 히틀러는 서쪽의 네덜란드부터 동쪽의 헝가리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약 600톤의 금을 약탈해 군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약탈한 금으로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서 석유와 무기를 사들였다. 영국은 캐나다에 보관했던 금을 미국으로 보내 필요한 무기와 전함 등을 샀다.
전쟁의 중립인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건 캐시 앤드 캐리 제도 덕분이었다. The war, however grimly it turned out, was a huge kind of jolt to all the economies. And America, since it had stayed neutral, yes, could benefit from this surge of British purchasing. Orders expected to reach $1 billion for over 7,000 pursuit ships and bombers will mean jobs for additional thousands of skilled workers and a tremendous boom to the nation as a whole. 영국의 금이 미국이 대공황을 이겨내는 데 일조하는 동안 프랑스의 금은 필요한 시기에 금고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처칠은 이 전쟁이 프랑스의 해방과도 연관이 있으니 금을 풀어 영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지도자 드골은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해 써야 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Britain is in a really devilish position after the war, having used up their gold during the war. The French have a kind of bounty waiting for them at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엔 홀로코스트에 얽힌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종전을 앞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 유대인 7만 3천 명을 모아 나치의 집단 처형장으로 보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천 명과 시민 대다수는 모아놓은 돈을 금으로 바꿔 스위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전쟁이 끝나고 희생자 가족이 금을 요구하자 스위스 은행은 사망 진단서를 비롯해 제출하기 불가능한 증거들을 요구했다. That was the greatest revelation of the Nazi gold thing, that the Swiss suffered from this. They would no longer be that nation of upright bankers and chocolate makers, you know, that they were as morally tainted by World War II as the rest of us were. 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에 보관된 금 일부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한다. 수용소의 희생자들의 금리와 반지를 녹여서 금괴를 만든 것이다. 이 금은 죽음의 금이라고 불렸다. 2012년엔 2차 세계대전 당시 치과 의사가 죽음의 금으로 히틀러의 충치를 치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은 스위스로 보내졌다. We now know in World War II that some of the Swiss bankers facilitated this laundering of gold right down to working with the foundries to refine it, restamp it so that it could be laundered into the European economy. 스위스는 금에 대한 탐욕으로 히틀러가 죽는 그날까지 나치가 약탈한 금을 거래했다. 현재에 비하면 그러한 부당 이득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오늘날 폭리로 취하는 금액은 수조 달러에 이른다. 귀금속에 관련된 한 사건을 통해 유명 금괴은행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변호사 사무엘 스폰이 당시 집단 소송을 이끌었다. I was approached about 7 years ago by a gentleman by the name of Silverblatt, who had silver bullion, and he wanted delivery. 실버 블레트를 비롯한 수천 명의 고객은 본인의 이름으로 금괴에 들어있는 은괴를 할당받아 사들인 줄 알았다. 금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던 터였다. 이들은 은을 사들인 값은 물론이고 보관료까지 내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금고에는 은이 없었다. Nowhere is it stated in clear, good English language that we are not purchasing actual commodity, gold, silver, platinum. It's only unallocated, and it's a paper purchase. It's a position you have. You do not own the physical commodity. And then the customer says, my goodness gracious, I've been paying storage fees for 5, 10, 15, 20 years, whatever it may be. Why? The client is led to believe that he, she, or it has ownership. So that is the fraud. 이 집단 소송은 공판에 붙여지기도 전에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450만 달러에 이르는 보관료와 이자를 돌려받았다. 대량의 금과 은을 구매할 때 거래상들은 극소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업계에서는 계약, 콘탱고, 코일링, 알고리즘과 스포프 등 몇 가지 단어로 믿기 힘들 만큼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내부 고발자인 앤드류 맥과이어는 이를 은행 강도로 표현한다. 다만 이 경우엔 은행 자체가 강도라는 게 다를 뿐이다. 은행은 일반 은행이 아니라 금과 은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은 국제적인 금괴은행이다. We're showing this in silver because it's easier to see. But in gold, gold is the largest commodity market on the planet Earth. And yet we've got the same thing going on in the virtual world of gold. 원리는 이렇다. 거래상들은 상하이에서 런던까지 주요 시장 대부분이 폐장하길 기다린다. 그러다 코맥스라 불리는 뉴욕의 금속 선물 시장이 열리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를 한다. This is a virtual world. This is not real physical. There's no numbered bars necessarily behind this. Essentially, you've created electronic gold and electronic silver. 익명 거래가 기본이며 거래상들은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을 통해 눈 깜짝할 새에 선물 계약을 진행한다. 1초 만에 400 계약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계약은 은 5천 트로이온스 거래를 나타낸다. Suddenly, someone gets the idea to sell nearly 45,000 contracts. 이러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면 은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때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자 은을 팔려고 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I know people who trade in the hundreds of contracts who lost, had everything taken out. 잠시 후 베일에 쌓인 그 거래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전자은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좌우하는 것이다. 은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상은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각 계약의 수익금은 무려 8만 달러에 이른다. 베일에 쌓인 그 거래상이 거래한 양이 4만 5천 계약이었으니 총 수익금은 36억 달러인 셈이다. It is illegal. It's absolutely illegal. Under commodity law, you're not allowed to be dictating the price on the futures market. I woke up at 2 o'clock one morning and said, you know what, that's it. I'm going to the regulators. I can't stand this anymore. 금과 은에 얽힌 사건을 보면 그 중심엔 탐욕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맥과이어는 자신이 이런 탐욕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이 가격 조작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한다. 맥과이어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의 바트 칠턴 위원을 만났다. 이곳에선 금은 거래 시장을 감시한다. What we've seen all too often is where you have an individual trader who has excessive concentration. And when I say excessive, I mean concentration that can lead to pushing prices around. And we've seen it in precious metals, in silver, in gold, and in some of the other commodities. 맥과이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사관과 온라인 시장에 접속해 시장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I was on live with him saying, right now, silver's going to go any minute now. I saw the signal come in, which is pretend offers and bids coming in and not trading. So suddenly, silver takes a drop. And I warned him just before, silver is going to go down below $15. Really, he had everything in his hands, live and pre-warned, a bit like me saying to the police, there's going to be a bank robbery and an ATM machine at exactly 3 o'clock this afternoon. 상황이 맥과이어의 예상대로 흘러가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The Andrew Maguire circumstance gets into an investigation currently ongoing, but we're doing the best we can given the resources we have, and I think we've made some progress. 하지만 자금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대형 은행들이 벌이는 이러한 행태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최고층 건물엔 대부분 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계의 성당인 셈이다. 토론토에 있는 로열 은행은 그 중에서도 압권이다. 번화가에 자리 잡은 이 41층짜리 건물은 매일 아침 금빛으로 빛난다. 놀랍게도 이 은행 건물의 창문에는 실제로 금이 들어가 있다. 14,000개의 판유리에 70kg이 넘는 금으로 금박을 입혔다. 무려 350만 달러어치의 금이 들어갔고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해낸다. 잘 나가는 귀금속 펀드에 이보다 잘 어울리는 건물은 없을 것이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억만장자 자선가 에릭 스프롯은 인류의 역사가 곧 금의 역사라고 말한다. The oldest coin we have is from Ionia, and it's dated 580 BC. And some over here as well, I guess, that are Roman. 벽에는 짐바브웨에서 발행한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걸려있다. 스프롯은 지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All of the gold in the world ever produced is still above ground because people don't lose track of gold. 스프롯이 금의 흐름을 놓치면 투자자들도 타격을 입는다. 최근에 그는 계산법에 문제가 생긴 걸 깨달았다. 스프롯은 금을 추적하려고 경제학자이자 저명한 금 분석가인 프랭크 베네로소를 필두로 팀을 꾸렸다. The gold market is a very shadowy market. It operates in all kinds of countries where there's very, very little in the way of organized information, data collection, what goes on with central banks and bullion banks. They never tell you. They never expose themselves. 베네로소는 지난 2000년에 정부 은행에서 금괴 은행으로 금이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 그 수사로 정부 은행이 엄청난 양의 금을 은밀히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영국 중앙은행이 금괴 은행에 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빌린 금을 받아 그것을 팔았다. The way that was done is that there would be an armored car. It would take it to Stansted Airport. That would then be flown to Switzerland. It would be re-refined in a refinery in Switzerland, which then produced little bars and big bars, which were then turned into jewelry, which was then hanging on the women of the world, right? Where is that gold now? That gold isn't around. It's not in a depository anymore. 금고에 금이 없는데도 영국 중앙은행이나 포트녹스는 여전히 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 게 아니라 빌려줬다는 논리다. 금은 세계 경제를 파악하는 기준이므로 위험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If we all woke up tomorrow and saw gold was up $100, you'd think one of three things. You'd think there's a problem in the financial community, a war has started, or somehow we're going into hyperinflation. That's the message of gold.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 누가 금을 사고 그 금은 어디서 난 것일까?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은 대형 구매자다. 1,000 in the central banks. China, at least 500 tons. You got your ETFs are 200. So I got 1,700 right there. I haven't even gone to the U.S. Mint, the Canadian Mint. I know what their sales were in 2000. 늘어나는 수요를 금광이 따라갈 수 있을까? 스프롯은 회의적이다. There's actually only 2,200 tons mined that's even available to buy. Your conclusion then is there has to be an official sector supply, and it has to be very big. Yeah, I'm already up to 2,400 tons now using this data. But I think the elephant's in the room already. That's my view. 스프롯이 지적하는 문제는 서방의 중앙은행엔 금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채울 금은 없다는 것이다. 이 미스터리의 시작과 끝이 포트녹스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본드 영화 중 포트녹스를 배경으로 한 골드핑거를 초기 007 영화 중 최고로 꼽는다. 귀금속에 매료돼가는 세상과 포트녹스 군 기지 안의 금 보관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당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미국 금융박물관 관장 리처드 실러는 포트녹스의 역사엔 논란이 따른다고 설명한다. 대공황이 한창일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금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다. 수톤의 금화와 금괴, 장신구가 모였고 정부는 금 1온스에 21달러를 지급했다. What did Roosevelt do with the gold? Well, it was mostly melted down into gold bars and put in the Federal Gold Depository at Fort Knox, Kentucky. So that's where the Fort Knox gold came from. It used to belong to all the American people, and then the government nationalized it and put it in Fort Knox. 경비가 삼엄한 포트녹스 기지 한가운데 거대한 금고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 금의 양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매년 감사가 진행되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954년에 마지막으로 계산한 금의 양은 1974년에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최근 들어 완전 공개를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귀금속 억만장자 에릭 스프롯은 포트녹스에 금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That's a good question. There has been no audit since I think it's 1954 or something like that. An audit would not be a difficult thing to do. I think you have to assume that all the gold's not there. 오늘날 국가 금보관소에 대한 불신은 포트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선 금과 관련된 극적인 정치 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다.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people marching alongside the armored trucks bringing in the gold to the country. 베네수엘라는 금이 세상을 돌고 돌듯 피와 전쟁, 정복도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안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곧 베네수엘라의 금이 세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또다시 유럽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널리스트 에바 골링거는 오랫동안 이 나라 경제에 관한 글을 써왔다.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Bank, told the Venezuelan government that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secure loans and to prosper in the long term under this new type of neoliberalism, they needed to send their gold to be stored in banks outside of Venezuela. 그런데 차베스는 손에 금괴를 들고 국민들에게 왜 금이 나라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은지 설명했다. 금괴 211톤, 총 110억 달러치의 베네수엘라 금괴가 외국 은행에 있는 상태였다. And it wasn't until President Chavez realized that Venezuela's gold could be in jeopardy, being stored in bank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where there were extreme financial crises occurring, that the gold of Venezuela could somehow be used by these banks to cure their own internal financial woes. 금 전문가 존 엠브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금을 요구하면서 금 시장에 파문이 일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맡긴 금이 할당받은 금고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It took a long time. And I mean, it put stress on the market because they had to go out and find enough gold to ship this. And it wasn't a large amount either. 차베스는 계속 압박을 가했고 6개월 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이 고향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 성대한 시가 행진을 벌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베네수엘라도 국가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데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베네수엘라처럼 금을 본국으로 되찾아오지 못했다. 독일의 금 대부분은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돼 있다. 그런데 2012년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금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자 연방준비은행은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제 독일은 금 회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독일의 금 대부분이 사라졌을 거라는 게 스프롯의 생각이다. Well, it's obvious they don't have all their own gold. I mean, they basically said that. We have some gold in our vaults and we have some gold elsewhere.
And I don't think it's defined even how much they have in Germany. I would bet that the Germans don't have access to the gold they think they own. 상황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건축상까지 받은 현대식 건물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없을 듯하다. 캐나다의 금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금괴 몇 개를 제외하고 전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광과 광업을 통한 자금 조달로 명성이 높은 나라임에도 캐나다도 지난 30년간 보관소에 있던 금들을 팔아온 것이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country, in order to have some strength with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has some gold. 금 분석가 존 엠브리는 현재 대규모의 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What people in the West don't seem to realize, I think they're making a ghastly mistake, is that the people in the East, the Chinese, the Vietnamese, Indians, Russians, they delight in this opportunity to buy the cheap gold. So it's going west to east. And as an old adage, gold goes where the wealth is being created. And it doesn't say a lot about the future of the West. 캐나다 왕립 조폐국의 성벽 안에선 현대의 연금술사들이 늘어가는 금 수요를 충당하려고 쉴 새 없이 금화와 금괴를 만들어내고 있다. 금은 인류와 함께 성장해왔다. 20세기 금은 국가의 자주권을 보장하기도 했지만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의 자금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도 금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중 최고의 비밀은 이것일 것이다. 금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가지고 있는가?